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실력대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교양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가 실력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집중하여서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막판 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시험의 관건, 특별히 공무원 시험의 관건은 나의 실력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을 잘 성실하게 준비했다면, 나의 실력대로만 본다면,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특출나게 최고득점을 맞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표가 수석 합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는 합격을 도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수석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수석 합격을 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고, 저는 그러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합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합격은 커트라인보다 한두 문제 더 맞힌 다음에 그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트라인 점수 때면 이게 심리적으로 끝까지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 점수에서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더 맞힌 그 정도의 그 점수를 얻는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점수를 맞으며 정말 고득점을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결국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끼리의 대결이다,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실력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합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력대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실력대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실력대로 시험을 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주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 문제를 이끌고 가며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마음대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즉, 시험 문제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갑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시험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주도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바꾸면 계획적이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계획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손바닥 안에 두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설정해 놓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설정을 한 뒤 시험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험을 볼 때 페이스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압박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험을 보게 되면 그냥 페이스가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막연히 국어 20분, 영어 35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어는 10시 20분까지, 영어는 10시 55분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킹 시간까지, 마킹하는 그 타이밍까지 정해놓고 우리가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그러한 시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그리고 마킹하는 시간 타이밍을 잡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그 시간에 이끌려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종료 10분 전 방송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10분 전 방송 들렸을 때부터 마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과목별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 20분, 영어 35분, 한국사 10분, 행정학 12분, 그리고 사회 13분, 그리고 마킹 8분, 그리고 나머지 2분, 마지막 2분은 바로 OMR 카드에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표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문제를 푸는 그 과목의 순서를 우리는 미리 설정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연습과 함께 순서 연습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시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 하에서 주도적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하는지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풀 수 있는 최적의 순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 순서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뭔가 내가 스스로도 전략적으로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부터 영어, 한국사, 그리고 행정학, 사회 순으로 시험지의 순서대로 풀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좋은 순서인지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목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릴 문제들입니다. 시간과 순서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릴 문제입니다. 틀릴 문제를 정한다? 어쩌면 이것이 조금 부정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하기 싫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지 만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에서는 꼭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내가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틀리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말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100분을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틀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것을 틀리고자 생각을 한 뒤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략적으로 이거는 버린다, 내가 이미 생각했던 문제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볍게 그 문제를 패스하게 되고 다른 문제를 심리적인 타격 없이 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어에서는 한자 문제가 나오면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법 역시 공부를 기본서를 볼 때 한번 했지만 이것은 혹시 나오게 되면 내가 풀 수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시험을 볼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과 내가 미리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각 과목별로 정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선제적으로 틀릴 것을 예상하고 시험에 임하면 분명 점수는 깎이겠지만 심리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것을 계획하고 틀리는 것과 그냥 시험에서 만나서 틀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후자의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큽니다. 그래서 틀릴 문제를 생각하고 과목마다 틀릴 개수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심리적인 타격 없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틀릴 개수의 마지노선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선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틀릴 개수를 정하는 것이지 무작정 다 포기하며 틀릴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틀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에 따른 마음가짐을 미리 설정을 하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역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내가 꼭 맞춰야 하는 문제를 꼭 맞추는 방향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역시 내 생각대로 나왔군. 쉽게 나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정말 내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다 마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험에 임해야겠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의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아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난이도 역시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의 시간, 그리고 순서, 그리고 틀릴 문제, 그리고 난이도를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100분 동안 끝까지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력대로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설정들은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정들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난 당황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그 실력 그대로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합격하면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서 정말 실수하여서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것만은 좀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잘 기억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설정을 꼭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설정을 꼭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하시면서 이 네 가지 설정 꼭 한번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계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